자,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12시 기준에 자, 오늘도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할 종목을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이 다들 작은 종목군들 위주이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뭐 변동성이 나오는 섹터가 사료 쪽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 전략을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장 초에 일단은 사료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때 기준이 이렇게 보시면 뭐 한탑 같은 경우가 11% 기준의 흐름이었고요. 거래량은 좀 제한적이었죠, 사실상. 그리고 고려산업이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9%, 대주산업이 6%. 한탑이 고점이 아마 25%, 26%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려산업 부분은 이제 뻗어 올라가다가 최근에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있어서였는지 미끄러졌어요. 근데 시가총액 보면은 좀 과간이 아니죠. 사실상 시가총액을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온 부분이 미래생명자원이 16%, 17%까지 올라왔나요? 하여간에 쭉 뻗어 올라갔고, 그리고 팜스토리도 이제 오늘 그 신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종목 정리 좀 부탁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기준을 이제 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때 3%였고 이게 한 6%까지 움직였나요?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사료주들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 까나리아 바이오 요 종목 빼고 나면은 사실 시가총액들이 전부 너무 작아요. 특히 이제 한탁 같은 경우는 뭐 700억 주가 올라와서 700억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요 종목군들을 문자로까지 발송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전략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소액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대 기준이 요때 이제 처음 올려드릴 때 9시 9분 개장 초 바로 시작했을 때 기준이고 그 다음 범위에 올려드렸던 때가 언젠가요? 9시 9분 그리고 10시 16분 그리고 이제 지금 12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서 요거 왜 이렇게 올려놨지? 아까도 분명히 또 얘기를 했는데 몇 번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기준을 이해가 안 되네. 불러서 얘기를 해줘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해 줄게 지금. 개장 초에 VIP 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 설정할 수 있는 종목군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 10시 몇 분이에요? 10시 9분인가 10분인가요?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렸습니다. 사료주들 섹터를 좀 보시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요래요래 거래가 기준이 잡혀 있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가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바빴나요? 12시까지? 바빴을 것 같지는 않은데 스토리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고 왜냐면은 전체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어서 이제 매매가 원활치 않을 때 그렇다고 무리수둬서 매매할 수는 없지만 가장 단순하게 놓고 보실 수 있는 범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섹터가 움직이느냐 그렇게 해서 이슈가 되는 섹터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사실상은 S-오일 같은 이런 종목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종목을 추세 매매로 들여다보기에는 우리 포트폴리오도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사료주 정도를 보는데 사료주 기준에서 거래대금은 형성돼 있지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나마 이제 뭐 남해화학이다. 예를 들어서 비료 쪽에 남해화학이다. 라고 한다면 이쪽의 거래 대금도 사실 260억이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5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뭐 오늘 변동성을 한번 본다. 뭐 이런 기준점만 잡히면 되겠죠. 자,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사료주들 한탑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 기준에 이제 그 종목군들을 시가총액을 배제하고 거래대금 상위 기준에서 한번 설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도 이렇게 뽑아놨었는데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지금 거래대금 이제 상위 종목 보시면 섹터 쪽에서는 사료주들 기준에 이렇게 놓고 보시죠. 사료주들의 흐름이 변동성이 확장이 됐다. 그 과정 속에서 한탑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등락률 부분이 확장이 됐다. 누적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변동률이 좀 꽤 형성이 돼 있었고,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요러한 종목군들하고 거래대금 이제 최상위 종목군들하고까지 같이 보면서 그 중에 교육용으로 뭐 1% 한 주라도 이렇게 체결을 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런지 그 기준을 좀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이고 이재선 대표님 연락해가지고 저걸 낱장 파일로 저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해. 예? 아이고. 녹화가 원활치가 않네요, 그죠? 지금 사료주들 기준 그렇게 해서 이 내용,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이 지금 지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들여다보고 뭐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자체가 좀 참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 상태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도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도 같이 이제 묶어서 놓고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에 조금 전에 보시면 이제 그 카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이제 형성돼 있고 거래대금도 오늘 실려 있는데 사실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그 오늘 우리 기준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사실상 개장 초부터 잘 공략을 했고 지금도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건데 이런 쪽이 낫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종목이 있죠. 거래대금이 일단은 마감 때까지 1,000억 이상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한탑은 개장 초에 거래대금은 실려 있었는데 조금 지금은 이제 순위가 일부 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탑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전체가 좀 다 안 잘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한탑의 이제 변동률이 가장 높았으니까 한탑 한일사료까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은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부터 자르겠습니다. 위에 상품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 거래대금 지금 22년 08월 22일 12시 08분 거래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카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 75%의 대주주분이고 유통 물량이 25% 정도예요. 시가총액은 이제 1조의 기준인데 이럴 것 같았으면은 어차피 이제 이 카나리나 바이오를
오히려 이쪽을 조금 들여다봐도 어찌 보면 괜찮을 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총액이 다들 작기 때문에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까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은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그 우리가 비중을 채워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명 자체를 이제 바꿨는데 요게 지난번 이름이 뭐였었죠? 한일사료인가요? 뭐였죠? 하여간에 그래서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좀 사실상 나오다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은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예? 까나리나 바이오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을게요. 까나리나인가요? 까나린 참 정확히 볼게요. 카나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카나리나 카나리아 바이오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이렇게 잘 몰라요. 요 종목군에 이제 컨센서스 22년 8월 22일 컨센서스 오히려 이 종목이 그나마 낫네요. 그죠? 그나마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어서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야 다들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일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밴드 보시면은 밴드에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얘를 저평가니까 갖고 가겠다 성장성이 뛰어나니까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얘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수익률 게임을 한다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녹화 자체를 해드린다는 자체도 이거는 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매매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준에서 전체 국내 증시 흐름 가운데 사료주들이 오늘 변동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까나리나 바이오도 동반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가총액이 극소형주인 종목군보다는 그나마도 이쪽이 낫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범위란 말이에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1,000억을 넘기면 일단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질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 앞전 거래대금의 70% 그러니까 2,000억 정도를 넘겨야 앞전에 나와 있던 이런 변동성의 크기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25%, 14%, 22%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오늘 기준에 22.52%까지 주가의 변동성의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놓고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강세 부분이 연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 그 중에서 이제 사실상 여기까지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거래가 이제 대량으로 터진 이후의 기준에 그 앞전에도 이제 이슈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의 기준은 명확하게 이 자리가 되죠. 양봉으로 쭉 올라갔다가 바로 꺾여서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의 흐름. 여기까지가 이제 매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또 다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거래가 없는 요 기준까지는 전부 다 미련두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얘는 중립분이 안 돼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 이건 중립입니다. 중립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미련 갖고 정리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차 여기서 또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재차 여기서 거래 없고 음봉 떨어지고 계속 여기까지 다 매도예요. 계속 거래 실리고 음봉이고 또 전부 매도죠 이거는. 그러던 것이 이제
오늘 기준에서 일단 어찌됐든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는데 분봉을 한번 볼 겁니다. 분봉에서 이제 어떤 흐름인지. 지금의 기준은 예를 들면 실패가 되더라도 편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사료주들 보겠습니다. 변동성 매매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야지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은 종목을 들여다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동안 팜스토리가 시장에서 화두가 됐고 우리도 팜스토리에 대한 매매 기준도 전략으로 잡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은 팜스토리가 제한적인 흐름이에요. 그럼 조금 있다 거래가 터질 거다 하고 미리 예상해서 들어간다? 그런 건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런 건 하지 말자. 응? 시가총액도 팜스토리도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위로 쭉 올라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못 들여다본다는 거고. 까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봉 놓고 보신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방송용 기준에 이제 가지고 나가긴 할 텐데 일주 월봉의 월봉은 2022년 1월부터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뭐 1월부터 갖고 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 기준은 7월 올해 7월부터만 전체를 볼까요? 짧게 끊어놓은 일봉이 있으니까 올해 1월부터의 1월 3월부터의 일봉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자를게요. 이것도 일단은 자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방송 화요일 아침 방송 기준에서 종가의 흐름을 종가의 기준을 다시 잘라서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까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본 기준에서 바닥에서 거래를 한번 이제 실어준 기준이 되는데 그 분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한탑이 개장 초부터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고 주가 변동률이 쭉 뻗어 올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준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고려산업이든 최근 강세를 뜻한 고려산업이든 또 대주산업이든 변동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이 후속으로 해서 지금 쭉 땡겨져서 19% 7,370원 그 범위까지 쭉쭉쭉 뻗어 올라간 그 흐름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까나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1시부터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거래 터지고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만 해도 사실 거래 대금이 다소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부터 해서 이제 거래가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변동성 매매를 들여다보겠다. 얘는 뭐 펀드멘탈이 솔직히 아예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거래량 없이 부딪히는 그 구간에서는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편입할 수 있는 구간 설정 범위는 저점이 24,300원이었는데 여기서 2% 정도 들어 올리면 그렇게 되면은 손절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2%면은 500원, 24,800원 정도요. 그럼 24,800원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일단은 개장 초에 동시호가의 갭 상승에 살짝 들어 올린 이후의 흐름에 여기서는 뭐 중립 정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들여다볼 때에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설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개장 초 기준에 중립적인 범위의 기준이 된다. 뭐 가지고 있던 물량도 아니고 뭐 정리할 물량도 아니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일단 1차적으로 형성을 한 거죠. 바닥을 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립적으로 놓고 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에 바닥을 다지고 돌릴 때에 24,800원, 그러니까 2% 이상 들어 올리면 고자락이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손절 범위를 오늘 장중 저점을 손절 범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는 거래가 없더라도 가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 범위 잡아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2% 들어 올리면 거래량하고 상관없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점을 손절 범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3% 반등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4,800원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의 기준대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자락이죠. 요자락의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 요자락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다시 중립적인 위치가 되는데 재차 고점을 넘겨요. 앞전 고점을. 그 앞전 고점을 넘길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거래를 수반하고 넘깁니다. OMA, 20MA 또 최근에 터져 있지 않은 거래량.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럼 대략적으로 400만 주란 말이에요. 400만 주를 수반할 수 있는 거래량이 형성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미 이제 11시경부터 해서 거래가 터져서 수반되기 시작한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여기까지가 편입할 수 있는 거래량 수반된 양봉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고점 대비해서 급격히 조정을 받은 건 아니니까 중립. 다만 여기서부터 더 밀리게 되면은 마지노선을 요자락으로 잡고 더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어찌됐건 1조 이상이에요. 펀더멘탈이 좋든 나쁘든 1조 이상짜리 종목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때 그럴 때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을 15%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종목은 22%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림폭의 기준도 형성이 돼 있고 근데 급격한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이전 막 점심시간 진입한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잡기가 좀 애매하다. 원래는 매직 계산기로 따지면 뭐예요? 1.5에서 2%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사려줍니다. 불기둥 마스터님이 됐든 윤정두가 라이브 방송에서든 또 사료주들에 대한 섹터를 캡처해서 계속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장초부터 들여다보시고 개장초부터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시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10% 이상의 수익 또 혹은 10% 미만의 수익 범위에서 수익이 창출됐을 때의 기준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되죠. 아까 맨 처음에 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리는 폭의 기준이 얼마예요? 24,800원이고 그리고 앞전 고점을 뛰어넘는 기준이면은 25,000원대 초반 그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흐름의 기준에 분봉을 이제 깜빡하고 안 자르고 지금 이쪽으로 눌러버렸는데 아쉽게도 요 흐름의 기준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문자가 안 나가더라도 혹은 문자가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점까지는 이제는 편입을 못해요.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고점까지는 편입을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5%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1.5에서 3%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전량 차익 실현이 1차적으로는 됐어야 돼요. 근데 이제 녹화 뜨는 요 시점이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가능하실 수 있었다 할지라도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가가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의 기준이죠. 그러면 방금 이제 줄 거드린 그 위치를 재차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고자락이 이탈이 되면은 차익 실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차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의 기준을 잡아요? 최대 15%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눌리게 되면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그 범위의 기준이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요 자락에 이제 요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가 됐었겠죠.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이 28,100원이에요. 28,100원이면은
대략적으로 15% 수준이 됩니다. 그럼 그 정도의 기준 눌림폭 절반의 눌림이 27,300원이에요. 그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이 자리. 그러면 이제 다시금 그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따라붙는 거는 만약에 물량을 편입을 하셨다가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도 하시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이런 기준이라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무리수를 둬서 이제 윗방향으로 더 쫓아붙지는 않는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요 기준에서는 중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중립. 뭐 거래가 일부 수반됐네. 갭상승 이후에 잠깐 올라갔다가 밀렸어. 음봉이야. 꼬리 달린 음봉이야. 그럼 편입하고 싶은데 다른 사료주들이 움직이는데 라고 한다면 요 기준에서 얼마요? 24,800원 정도에서부터 저점 대비 2% 들어 올리는 요 수준, 요 범위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 이때는 거래량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편입의 기준은 요 자락까지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거죠. 거래 터트리고 양봉의 기준, 매직 시그널의 매수사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형성이 되는 부분은 요 자락으로 따질게. 거래량이 월등히 이제 더 터지는 기점하고 요 기준까지, 저 위치까지. 앞전 고점을 월등히 넘기고 거래가 터지고 월등히 넘기는 저 요 시점, 그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차익 실현이나 중립이나 다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방금의 저점이 이탈되면은 그때는 정리를 한다. 요 자락 아직까지 뭐 정리를 못했다 라고 하신다면은 방금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요 자락에서는 매도를 한 것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여기서 따라붙은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정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범위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매도가 아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를 떴을 때 기준. 그럼 재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위로는 안 따라붙어요. 위로 따라붙질 않고 재편입의 기준은 요 줄에서부터 요 범위까지의 기준에 27,300원 요 정도 범위에서만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칠까요? 네모로 치죠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이 뭐예요? 요 구간이 2분의 1, 3분의 1 지점 구간이 됩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시초가와 고점의 2분의 1, 3분의 1. 그렇게 해서 요 구간을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 기준은 최대 30만 주에서 최소 폭의 기준을 잡으면 20만 주, 30만 주에 이제 70% 수준, 20만 주. 거래는 충분히 터져 있어요. 이제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요 거래량과 함께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으로 전환되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되면 요때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 됐죠? 그렇게 해서 사료주들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된다면 까나리나 바이오 정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게 5분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 차트 보시면은 차트 부분들이 사실상 뭐 이쁘게 형성돼 있겠죠. 지금 뭐 시가총액을 배제하고 거래대금만 기준을 잡으면 이제 한탁 같은 경우에 들어 올려놓고 요자락에 얘도 이제 똑같이 매직 계산기 설정해서 고점에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범위 1.5에서 3%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얘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20%까지 최대폭 따라붙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요 바닥 찍고 돌릴 때 2% 돌리는 기준, 또 시가와 고가의 뭐 3분의 1 지점, 2분의 1까지 내려오긴 좀 너무 멀지 않나요? 고점이 26% 수준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됐어요. 전체 사료주들 중에서 한탑, 까나리아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이쪽이 이제 변동률이 가장 크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쪽입니다. 근데 이쪽도 이제 그 20%까지는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서 따라붙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얘도 이제 간단하고 빠르게만 진행을 잡아드리면, 요 보세요. 밴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다시금 이슈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의 그 펀더멘탈 이 흐름 PER이나 PBR이 주가 변동성 때문에, 주가 위쪽 방향으로의 변동성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 거죠. 미래생명자원도. 그래서 과도하다. 사실 우리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던, 녹화를 하지 않던 그런 종목이에요.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보는 수준 정도가 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죠. 컨센서스 이런 부분 보시면 이게 PBR 3배에서 움직이고 할 종목이 아니잖아요.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말 그대로 이건 뭐 권해드리기 어려운, 완전히 머니게임, 매매를 하신다 그래도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날의 기준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주월봉 하나하고 5분봉 하나만 간단하게만 잘라 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월봉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래대금 거래량이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일부 이제 수반된 거고, 그때 이제 변동성의 확장 이후에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죠, 사실상은. 응? 그러다가 이제 사료주들의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진 건데, 이것이 오늘의 반짝 거래 이후에 거래가 다시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후에. 그러면 다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나는 거래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들여다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월봉, 그리고 첫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게 첫 거래량이 이제 터진 상태고, 거래대금 지금 뭐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요 수준은 사실상은 뭐라 그래요? 중립의 범위가 됩니다. 여기는 뭐 중립이죠. 거래가 없었으니까. 이건 중립. 근데 이제 사료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종목이 변동이 나올까 하고 막 선수들도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그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왔던 구간, 요 구간이 편입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요때 빵 거래 터트리고 움직였는데 못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럴 때 꼬리가 달렸지만은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요럴 때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붙었다가 뭐 손절 범위까지 내려온 거라면은 손절.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도 또 편입의 기준.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OMA 20MA 거래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조로 연출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요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고, 뭐 오전장이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 해서 중립의 범위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자락이 다시 편입의 기준인데, 말씀드렸지만은 20%까지만 1조 이하짜리는 20%까지만 따라붙습니다. 거래대금이 일단 어찌됐건 최상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음봉이니까, 갭 상승 이후 음봉이니까 요 두 칸이 편입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중립.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범위에서 편입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막연히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흘러내릴지 들어올릴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일단은 이제 전체 거래량 부분이 이제 다 수반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거래량의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뭐 60만 주회 정도, 그리고 6, 7, 42, 40만 주만 터지고 양봉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를 넘기면 못 따라붙는 거고,
그리고 얘를 매직 계산기로 얘도 이제 들여다 놓고 보시면 사실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가총액의 규모 때문에 결코 이 종목을 뭐 매수해라, 매수하십시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1,000억 거래대금 최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요 정도 6,450원 정도 또 6,500원 정도 요 자락이 딱 사실은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에서도 6,500원, 600원 사료주들 일찍 말씀드렸으니까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10% 이상 그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거고 이런 조정 받을 때는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중립도 되지만 뭐 차익 실현의 기준도 된다.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재편입의 이제 기준점에서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이 7,050원, 6,850원이에요. 6,850원, 7,050원.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을 거래를 수반하고 여기까지 만약에 밀렸을 때, 요 정도 구간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 거래량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돌려질 때 앞전 고점을 뚫을 때에도 편입의 기준이 잡힙니다. 얘는 아직까지는 뭐 20% 수준까지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눌림목 대비해서의 그 흐름 기준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쪽이 쭉 있긴 한데 미래생명자원하고 까나리아바이오 참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5분봉 그리고 매직 계산기.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다 올려드리고 조금 있다가는 다시 우리가 이제 잘라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가면은 2등주라고 할까요? 나머지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팜스토리라든가 고려 산업인가요? 그리고 또 대주 산업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한탑, 까나리아바이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얘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뭐 의미가 없죠. 얘네가 움직여야만 동반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먼저 갈 종목은 얘네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들 종목에서 뭐 상한가가 나오거나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종목군들 변동성 매매 기준을 일부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 아시겠죠? 그래서 텍스 전략까지 일단 올려드릴 텐데 참 씁쓸합니다. 이런 종목을 올린다는 자체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주력주에서 녹화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또 얘기하는 사이에 이제 또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실시간으로 이제 같이 들여다 보시고 움직임을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위치의 기준이 된 거고 시가총액은 작지만 둘 다 이제 넣어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스토리도 같이 넣어놔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교육용 종목에 까나리아바이오 참 시가총액 700억짜리를 여기다 넣어놓는다는 자체가 창피한 그 흐름이지만은 뭐 일단 교육 기준에서 한번 사료주들을 다 함께 넣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카나리아바이오 카나리아죠. 그 다음에 뭐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한탑 변동률 기준에서 그 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에 그나마도 팜스토리가 조금 시가총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산업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올려드리고 이 부분에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기준에서도 15% 얘는 1조 이상이니까
그다음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의 기준인데 기술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준을 설정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고려산업 그리고 뭐 대주산업 이렇게 있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한탑 뭐 한일사료 거기에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 시가총액 뭐 5천억 6천억인 줄 알았는데 2,963억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을 뭐 잡으세요 이런 내용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낙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변동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방금 자른 이제 미래생명자원 기준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우리 이제 녹화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꼭 잡으셔야 돼요. 한 번에 다 올릴 거고 압축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하고 까나리아 바이오하고 또 자를 겁니다. 미래생명자원 8월 22일 기준의 전략 미래생명자원 8월 22일 12시 34분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그 기준으로 현재가가 7,390원으로 돼 있고요. 이게 19.77% 그리고 시가총액은 참나 1,470억입니다. 이게 1조 4천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들여다보고 매매를 할 수 있고 1,396만 4,830주가 거래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976억. 거래대금 순위는 12시 40분 기준에 지금은 이제 또 대주산업을 한 단계 또 치고 들어올리네요. 미래생명자원 프로그램 쪽은 매수가 없고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은 최상위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대성하이텍, 까나리아 바이오, 하이닉스, 미래생명자원 5위죠. 5위이기 때문에 창피하지만 교육용으로 올리는 겁니다. 뭐 이러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참 동네 창피해서 이거 하고 우리 종목도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같이 잡아서 볼게요. 거래대금 5위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 5위고 고점이 7,460원이었어요. 우리가 녹화한 시간의 기준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7,460원이 20.91%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1.5%의 기준.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고점으로 기준을 잡아요. 7,350원이 이탈되면. 근데 이탈이 안 됐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 기준이 되는 거고 편입하신 분들은 7,240원. 그리고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 편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1조 이하짜리 종목에서 10% 이상 상승할 때는 편입 불가인데 거래대금 최상위 이 뭐 시가총액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최상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편입 가능하다. 그거는 우리가 교육 기준에서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에 고가와 시가의 3분의 1, 2분의 1, 7,050원 그리고 6,85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까지 눌려서 되돌릴 때 편입의 기준.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래량이 더 터져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잡을 때 1,000억이면 얼마예요? 전 거래일 기준에 1,500만 주 정도면은 1,000억이 됩니다. 최대폭 2천만 주로 잡을까요? 오케이. 2천만 주면은 1,000억을 월등히 넘기는 1,500억까지 설정 범위 되겠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럼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제 녹화한 기준의 카나리아 바이오를 얼른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내용들로 나는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어. 만약에 이제 주력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윤정두의 기준 잡으시는 분들은 이거 가격 바뀐 걸로 올려놓으세요. 1개월 400만 원으로 바꿔놓은 디자인으로 올려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수익 내실 분들,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단타 종목을 못할 것 같아요? 안 드릴 뿐이지.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했다라는 자체가 그게 뭐 그냥 우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수익률 대회 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뭐 시간 어차피 좀 늦어진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구나. 하여간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함께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볼개동 마스터님 같은 경우도 가격 바뀐 걸로 올려달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오늘부로 인상됐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기준 잡아 나가십시오. 같이 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미래생명자원도 VI 또 발동했어요. 응? 변동성 매매든 주력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매매든 미래생명자원 지금 VI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윤정두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매매를 윤정두가 못할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란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벌써 이미 불기둥 마스터님이 몇 번에 걸쳐서, 오늘도 장중에 몇 번에 걸쳐서 사료주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뭐 하냐고. 같이 안 있으면은 그 수익을 가져가지를 못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요 기준 잘 설정해서 보시고,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 15% 수준 범위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까나리아 바이오 다시 캡처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마에서 24,800원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고, 지금 고점 찍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편입 기준가, 그리고 고가를 넘길 때는 안 돼요. 얘는 1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다음에 고가가 더 높아졌어요. 기준가는 여기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가는 더 높아진 게 아니죠. 차익 실현 범위는 여기서 차익 실현 하셨어야 되고, 그게 29,000원 전후였다는 거예요. 29,000원 전후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졌어요. 매직 계산기 이제 보시면 15% 수준, 그러니까 28,000원 수준까지, 28,050원까지는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다. 따라붙을 수 있다. 왜 못 따라붙어요?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파일을 설정을 합니다.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 기준의 교육 기준도 카나리아
바이오. 문자로 못 보낸다는 사실이 이제 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얘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이니까 한번 고민은 해볼게요. 문자까지도. 현재가 기준이 28,350원. 현재 기준이 17.15%. 시가총액은 그나마 1조 1,644억 원. 거래량은 514만 3,049주. 거래대금은 이미 1,395억 원을 넘겼습니다. 12시 50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4위가 되려나요? 볼게요. 삼성전자, 대성하이텍, SK하이닉스, 소카가 4위네요. 포스코케미칼이 5위, 고려산업이 6위. 잠깐만. 없네? 이게 안 눌러놔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3위입니다. 카나리나 바이오의 거래대금이 3위. 그러니까 오늘 사료주들의 거래대금이 다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29,650원이 최고점이었고 이게 22.52%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1.5% 조정받았을 때 29,200원에는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우리 교육 내용 그대로인 거고요. 3% 조정받았을 때 28,800원에 역시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고점을 넘길 때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편입 불가합니다. 그죠? 1조 이상 편입 불가. 그리고 3분의 1 지점 기준은 28,100원인데 그 정도 범위가 이제 딱 그 거래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15%까지. 그러니까 뭐 대략 요 정도 가격까지는 눌렸다가 거래가 수반되거나 했을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2분의 1 지점은 27,300원 기준이 돼요. 요 기준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10%대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편입이라고 설정을 해놓을게요. 의미 있는 거래량은요 400만 주 정도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거래일에 24,000원이었으니까 400만 주면 1,000억을 넘기는.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녹화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조금 유의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세 매매 기준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우리 LG화학, LG화학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종목에서 주력의 기준을 잡아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추가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번 들여다보시면